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거리,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경기도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왜 나만 이런 사랑을 해야 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중얼거림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처럼 처연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나혜가 들어왔다. 나연아. 결혼식 취소하자고? 지금 무슨 소리야? 나혜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우리 사랑이 이 마을에서 장례식처럼 취급받는다면 차라리 끝내는 게 나아. 그 순간 나혜는 나연의 어깨를 붙잡고 돌려세웠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서로를 마주한 두 여자는 이 사랑이 시작된 그날을 떠올렸다. 나연과 나혜의 만남은 5년 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시작되었다. 나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와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평범한 28살 여자였다. 그녀의 삶은 책 속에 파묻혀 있었다.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책들을 정리하며 그녀는 늘 외로움을 느꼈다. 가족의 기대 속에 남자를 만나 결혼하라는 압박이 점점 커져갔다. 나연아, 너도 이제 30이 다가오는데 좋은 사람 만나야지. 어머니의 잔소리가 매일처럼 들려왔다. 하지만 나연의 마음속에는 남자에 대한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해 괴로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출장으로 들른 카페에서 나혜를 만났다. 나혜는 26살,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대담한 말투가 나연을 사로잡았다. 이 책 재미있어요. 한국 전통 한복에 관한 거네요. 저도 디자인할 때 자주 참고해요. 나혜의 말에 나연은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날 이후로 메시지가 오갔다. 나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와의 연결을 느꼈다. 나혜는 서울에서 자랐지만 뿌리는 같은 마을 출신이었다. 우리 고향 마을, 아직도 보수적이지? 하지만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나혜의 말은 나연에게 희망이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처음에는 비밀스러운 만남이었다. 서울의 카페, 한강 산책로, 그리고 가끔 마을 근처의 조용한 산책길. 나연은 나혜의 손을 잡을 때마다 세상이 밝아지는 기분이었다. 나혜야,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연의 고백에 나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우리 사랑, 영원히 지킬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동성애를 금기시했다. 특히 나연의 가족은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마을 이장으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자가 여자를? 그건 불가능해. 정신 차려. 만약 알게 된다면 나연은 상상도 하기 싫었다. 두 사람은 점점 깊어지는 사랑 속에서 결혼을 꿈꾸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상징적인 의식을 치르기로 했다. 우리만의 결혼식, 마을에서 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사랑은 죄가 아니야. 나혜의 제안에 나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준비 과정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한복을 맞추고 작은 예식장을 빌렸다. 마을의 아름다운 사찰 근처에서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나연이가 여자랑 결혼한다고? 미쳤어. 마을 카페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일부 사람들은 그건 장례식이지 결혼식이 아니야. 마을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결혼식 당일 비가 내렸다. 나연은 한복을 입고 서 있었다. 나혜가 도착하자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하지만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다. 나연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춰. 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순간 그녀의 사랑이 시험대에 올랐다. 나연의 아버지가 예식장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연아,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 마을에서 이런 추잡한 짓을 그의 목소리는 사찰 주변을 울렸다. 나혜는 나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아저씨, 제발. 우리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혜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딸을 망쳤어. 사라져.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소문을 퍼뜨렸다. 레즈비언 결혼. 장례식 같아. 죽은 사랑이야.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나연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빠, 저 사랑해요. 나혜를. 이게 제3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내 어머니가 알면 심장이 터질 거야. 그 말에 나연의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는 병약한 몸으로 집에 누워 있었다. 가족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이토록 강렬할 줄은 몰랐다. 결국 예식은 중단되었다. 두 사람은 사찰을 빠져나와 서울로 도망쳤다. 나혜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나연아. 내가 너무 서둘렀어. 나혜의 말에 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그 후 두 사람의 삶은 변화했다. 나연은 도서관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했다. 나혜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보조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울은 마을보다 자유로웠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며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의 말은 위로가 되었다. 나연과 나혜는 함께 한강을 산책하며 미래를 꿈꾸었다. 언젠가 법이 바뀌면 진짜 결혼하자. 나혜의 말에 나연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을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나연의 가족은 연락을 끊었다. 가끔 어머니의 전화가 왔지만 집에 돌아와 정상적으로 살아으라는 말뿐이었다. 나혜의 가족도 비슷했다. 나혜의 어머니는 내가 왜 그래?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보라고 설득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나혜는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컬렉션은 한국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다. 이 옷, 나연 너를 위해 만들었어. 나혜가 보여준 드레스는 아름다웠다. 나연은 그것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나혜야, 고마워. 너와 함께라면 행복해. 그러나 충돌이 시작되었다. 나혜의 직장 동료인 지은이 등장했다. 지은은 나혜의 디자인을 도와주는 파트너로 야심이 강한 여자였다. 나혜 언니, 이 디자인 대박 날 거예요. 같이 사업해보자. 지은의 제안에 나혜는 흥미를 느꼈다. 나연은 불안했다. 지은의 시선이 나혜를 향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나혜야, 지은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 아니야? 나연의 말에 나혜는 웃었다. 질투. 걱정 마, 너만 사랑해. 시간이 지나 나혜의 사업은 성공했다. 패션쇼에서 그녀의 컬렉션이 주목받았다. 한국 문화와 현대 사랑을 담았어요. 나혜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 지은의 그림자가 있었다. 어느 날 나연은 나혜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았다. 지은과의 메시지, 오늘 밤 우리 둘이서 축하하자. 나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게 뭐야? 그녀는 나혜를 다그쳤다. 나혜는 당황하며 말했다. 오해야. 그냥 업무야. 하지만 나연의 마음에 의심이 싹 텄다. 마을의 비난이 다시 떠올랐다. 우리 사랑 정말 강할까? 의심은 점점 커졌다. 나연은 나혜의 늦은 귀가와 지은과의 잦은 만남을 견디기 힘들었다. 나혜야, 솔직히 말해. 지은이랑 무슨 사이야? 나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믿어줘. 하지만 나연은 믿을 수 없었다. 마을에서 받은 상처가 다시 도졌다.
그녀는 혼자 한강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강물은 그녀의 마음처럼 출렁였다. 왜 사랑은 이렇게 아픈 거지? 한편 나혜는 지은과 마주쳤다. 지은은 대담하게 고백했다. 언니, 나 좋아해. 나연 언니보다 내가 더 잘할게. 나혜는 충격받았다. 미안, 지은아. 나 나연 사랑해. 그녀는 지은을 뿌리쳤지만 그 사건은 나혜의 마음을 흔들었다. 내가 왜 흔들리는 거지? 나혜는 스스로를 탓했다. 성공의 압박 속에서 그녀는 나연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음을 깨달았다. 고향 마을로부터 소식이 왔다. 나연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였다. 엄마의 나연은 서둘러 마을로 향했다. 나혜도 함께 갔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나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딸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이야. 어머니의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나혜. 내가 왜 여기 있어? 그의 시선은 차가웠다. 나연은 용기를 내 말했다. 아빠, 나혜는 제 반려예요. 인정해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비난했다. 그 결혼, 장례식이었어. 이제 어머니까지 이 소문이 돌았다. 나연은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며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마을 축제에서 한복을 입고 춤추던 날들. 그때의 순수함이 그리웠다. 나혜는 나연을 지지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두 사람은 병원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대화를 나눴다. 나혜야, 미안해. 의심해서 나연의 말에 나혜는 안아주었다. 나도 미안해. 더 잘할게.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지은이 마을로 찾아왔다. 그녀는 나혜의 성공을 이용해 스캔들을 만들었다. 나혜 언니가 나랑 바람 피웠어. 지은의 거짓말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더 열광했다. 봐, 레즈비언 사랑은 결국 배신이야. 나연은 충격받았다. 나혜는 부인했지만 증거처럼 조작된 사진이 나왔다. 이게 어떻게? 나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의 배신이었다. 그녀는 나혜의 성공을 질투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 나연은 나혜를 믿고 싶었지만 상처가 컸다. 나혜야, 정말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혜는 무릎 꿇고 말했다. 맹세해. 너만 사랑해.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다.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마을의 비난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다. 어머니는 회복되었고 나연에게 말했다. 딸아, 내 길을 가. 엄마가 지지할게. 스캔들이 퍼지자 나혜의 사업은 위기에 처했다. 클라이언트들이 취소했다. 이미지가 안 좋아. 그들의 말에 나혜는 절망했다. 이 모든 게 왜? 나연은 나혜를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 사랑이 증명할게. 두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 지은을 고소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지은의 배신이 드러났다. 그녀는 나혜의 디자인을 훔치려 했던 것이다. 미안해, 언니. 질투했어. 지은의 사과는 늦었다. 마을로 돌아온 두 사람은 대면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마음이 누그러졌다. 내가 행복하다면? 받아들일게. 아버지의 말은 작은 변화였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였지만 일부 젊은이들은 지지했다. 사랑은 자유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응원이 쏟아졌다. 나연과 나혜는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해주세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다시 결혼식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서울의 작은 갤러리에서 친구들과 LGBT 커뮤니티가 모였다. 한복을 입은 두 사람은 서약을 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나혜의 말에 나연은 눈물을 흘렸다. 결혼식은 감동적이었다. 마을의 비난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강했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이 왔다. 나연의 사촌 동생이 나타났다. 그는 보수적인 생각으로 두 사람을 비난했다. 이런 사랑은 가족의 수치야.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다. 장례식 같은 결혼, 용납 못해. 시위가 일어났다. 나연은 상처받았지만 나혜와 함께 맞섰다. 우리 사랑은 진짜야. 비난하지 마. 그들의 용기는 마을을 변화시켰다. 일부 사람들은 생각을 바꿨다. 나혜의 디자인 사업은 회복되었다. 그녀는 LGBT 테마의 컬렉션을 출시했다. 사랑의 다양성을 담았어요. 그것은 성공했다. 나연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 출판되자 반향이 컸다. 두 사람은 사회활동가로 변신했다. 모임에서 강연하며 젊은이들을 격려했다. 두려워 마, 사랑은 아름다워. 그러나 개인적인 갈등이 남아있었다. 나연은 임신을 꿈꾸었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만 동성 커플에게는 어려웠다. 나혜는 지지했다. 입양하자. 함께 키우자.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입양 과정은 힘들었다. 한국 사회의 법과 시선이 장애물이었다. 동성 커플. 아이에게 좋지 않아. 사회복지사의 말에 나연은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사랑으로 아이를 행복하게 할게요. 변호사와 상담하며 해외 입양을 고려했다. 나혜는 나연을 안심시켰다. 함께라면 가능해. 마을로 돌아간 두 사람은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아버지는 서서히 받아들였다. 내 어머니가 내 편이야. 나도. 노력할게. 크리스마스의 가족 모임에서 나혜를 초대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나혜 씨, 우리 가족에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의 말에 나혜는 울었다. 사회활동은 확대되었다. 두 사람은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연설했다. 한국에서 사랑의 자유를, 그들의 목소리는 미디어를 통해 퍼졌다. 반대자들도 있었지만 지지자들이 늘었다. 그녀들의 사랑, 감동적이다. 온라인 댓글들이 쏟아졌다. 개인적으로 나연은 나혜의 배신 의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다. 그때 지은 일, 정말 끝난 거야. 나연의 말에 나혜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때 흔들렸어. 하지만 너를 선택했어. 그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서로를 믿자. 이 두 사람은 약속했다. 입양이 성사되었다. 작은 여자아이를 데려왔다. 이름은 하연이. 나연과 나혜의 이름을 합쳤다. 아이를 키우며 그들은 부모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난했지만 아이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저 애들 잘 키우네. 누군가의 말처럼. 고향 축제에서 두 사람은 가족으로 나타났다. 한복을 입은 하연이가 뛰놀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다양하구나. 변화의 시작이었다. 나연은 책을 완성했다. 출판 기념회에서 그녀는 말했다. 우리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시간이 흘러 하연이는 자랐다. 5살이 된 아이는 밝고 건강했다. 나연과 나혜는 서울과 마을을 오가며 살았다. 마을은 서서히 변했다. 젊은 세대가 LGBT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언니들 덕분에 나도 용기 냈어. 마을 청년의 말처럼. 하지만 최종 고비가 왔다. 나혜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피로가 쌓여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스트레스성 질환. 쉬어야 해. 의사의 말에 나연은 눈물을 흘렸다. 나혜야, 나 없이 어떡해. 나혜는 웃었다. 걱정 마. 너와 하연이가 있잖아. 치료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한강 산책, 마을 산책. 처음 만난 그 카페, 기억나? 나연의 말에 나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사랑했어.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도왔다. 나혜 씨, 빨리 나아 이웃의 따뜻한 말, 비난하던 사람들이 변했다. 아버지는 나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안했다. 이제 가족이야. 나혜는 회복되었다. 이 모든 게 사랑 덕분이야. 이 그녀의 말에 나연은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다시 결혼 서약을 갱신했다. 사찰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 영원히 함께 그들의 눈물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퍼졌다.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다. 마을의 첫 레즈비언 결혼, 사랑의 승리 제목처럼. 나연과 나혜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연이를 키우며 서로를 사랑하며.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장례식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건 사랑의 축제야. 이 이야기의 끝은 사랑의 승리였다. 한국 문화 속에서 보수와 변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두 여자의 사랑은 빛났다. 인생은 고난이 있지만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